네, 안녕하세요. 건전한TV 박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우한 폐렴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몇 명이죠? 4명인가요? 네, 4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뉴스와 각종 매체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한 폐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 두 분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멋진 봉샘 정윤복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나를 맡고 있는 추나맨 김태현입니다. 일단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한 폐렴이 뭔가요, 김 원장님? 일단 중국의 우한시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12월 12일 날 발견이 돼서 보고가 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일반 감기와 되게 굉장히 유사한데 발열, 기침, 그다음에 이제 호흡곤란, 그다음에 근육통, 가래, 두통 이런 이제 일반적인 감기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식욕부진이라든지 구토, 설사, 결막염까지도 발생한다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인 독감에서도 유발될 수 있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라면 치사율이 높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폐렴, 우한 폐렴이듯이 폐렴이 가장 메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감기에 걸렸을 때 폐렴 걸리면 이제 터미널,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죽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박쥐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박쥐가 이제 중국어로 비엔후, 비엔후라고 하는데 이때 후라는 발음이 이제 복을 뜻하는 후라는 발음과 동일한데요. 중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박쥐를 먹으면 이제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박쥐를 식용으로 섭취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서 코로나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면 되게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뭐지? 이게 왜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지? 뭐가 나오나?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뭔지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일반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감기에 3대 바이러스가 있는데 하나는 리노바이러스, 코감기,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겨울철 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던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존의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존에도 사람한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양이 크라운, 그러니까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일반 감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왜 감기인데 왜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엄청 지금 사실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치사율이 3에서 1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감기면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은 이제 감기를 상기도 바이러스라고, 상기도 감염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폐에 감염되는 거는 이제 감기가 오래 지속되거나 혹은 좀 안 좋은 상태에 빠졌을 때 진행되는데 이건 그냥 직접 폐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폐렴을 유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세균도 들어오고 폐 기능도 다 떨어지면서 또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죠. 보니까 사이토카인 스톰 아니면 면역 폭풍 이런 단어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대체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는 병원균 자체가 들어왔을 때 첫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바이러스가 생겼기 때문에 인체가 그걸 인지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과잉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에 걸릴 때, 바이러스에 걸릴 때는 첫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면역 체계가 너무 과잉 대응해서 발열이 심해진다든가 혹은 면역 체계가 완전히 엄청나게 전쟁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인체가. 그러면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김 원장님 되게 첫사랑 지금 생각나십니까? 첫사랑 기억, 첫사랑 기억이 좀 강렬하게. 항상 첫 경험 무엇이든 좀 강렬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메르스, 사스하고 비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기사도 많고. 메르스, 사스보다 지금 더 위험한가? 아니면 더 많이 죽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러면 이거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메르스하고 사스 매개체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일단 사스는 똑같이 이제 박쥐를 매개로 생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중동이잖아요. 미들 이스트 레스피라토리 신드롬이기 때문에 낙타를 매개로 생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영어 되게 잘하시네요. 아, 네, 요번에 좀 네. 공부 좀 했습니다. 어. 네. 그 인터넷에서 근데 또 이런 걸도 있어요. 누가 아이 뭐 이 정도 치사율이면 그냥 독감 수준이다. 그냥 우리가 뭐 손 씻고 발 잘 닦고 그냥 자면 잘 낫는다. 뭐 마스크 잘 하면 그냥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 이거 안 걸립니까? 아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우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통계가 다 집계되지가 않았어요.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스를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사스의 기본적인 치사율 자체가 10% 정도예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5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한테는 2명 중에 1명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감기에서 2명 중에 1명이 죽으면 난리가 네, 나죠.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 그래서 무섭다. 근데 이게 또 전염력은 오히려 또 엄청 강력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전염력이 지금 뭐 사스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이 그죠. 있는데 한 몇 배 정도? 한 1.6배 정도 1.6배 정도 높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것도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정확한 그래도, 통계는 네, 중국의 보고서에 따지면 그렇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법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특별한 치료법이? 네.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치료법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네. 치료법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아, 주로 없다. 네. 뭐 현재 백신이나 뭐 이런 치료제는 없다. 없다. 그럼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죠. 진짜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럼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네. 걸렸을 때는 1399? 1339? 1339. 네, 일단 좀. 그리고 이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한의원이나 네. 내과, 이비인후과 가셔야 네. 답이 없어요. 가시면 병원 네. 폐쇄하셔야 돼요. 네네. 뭐 지금 웃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어쨌거나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거나 중국 다녀오셨으면은 네. 1339나 보건소 혹은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찾으시는 게 가장 네. 기본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네. 원장님 한의원에 우한폐렴 환자가 왔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약간 감기 증세가 나타난다 할 때는 지체 없이 1339 질병관리본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맞는 조치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염병이라는 게 사실은 치료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는 방역을 해야 되고 개인 그렇죠. 차원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의료인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요거 우한폐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기 자체에도 네. 치료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기를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큐어, 낫게 하는 것보다는 케어, 관리의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대증 치료다. 네. 증세가 나타나는 것만 좀 그쵸. 조절해주는. 뭐 치사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떤 글에서 뭐 3%다 아니면 뭐 최대 뭐 10%까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죽는 사람하고 이 안 죽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모두 다 죽는 건지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분들인지. 네. 죽냐 사냐의 그 결정은 우선 네.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면역력 그렇죠. 차이예요. 명령 차이가. 네. 사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50% 가까이 가까웠고 일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치사율이 좀 많이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결정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나서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14일 이내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 잠복기 동안에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복기 자체는 인체가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폐에 퍼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폐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하면 폐 다 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잠복기 동안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막고 있어요. 뭐 인터페론이나 뭐 1차 면역 세포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덜 퍼지고 좁은 공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죽고 안 살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평상시에 좀 면역력 관리라든지 면역 체계를 좀 튼튼하게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예. 다들 환자분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 피로 관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뭐 흔히 근데 이제 뭐 예방 수칙에서 보면 뭐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건 당연히 기본이니까 뭐 30초 정도 씻는 게 기본인데 마스크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 이게 뭐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마스크를 사용하면 어차피 그 마스크 사이로 이게 다 들어온다. 그래서 별로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나오고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크기가
그 0.1 마이크로미터예요. 0.1 마이크로미터면 간단하게 네. 마스크가 최대 방어할 수 있는 크기가 그 0.4 마이크로미터예요. 무슨 얘기냐? 황사반경 마스크 네. 0.4. 네. 그거보다 더 작다. 작다라는 거죠. 뚫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음. 주된 감염 경로는 마스크를 꼈을 때는 대부분 방어가 되고 네. 이제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제일 손을 많아요. 통해서. 감기 걸리면 손 많이 닦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이 그 신종 네. 걸린 사람이 손잡이를 만지면 거기에 몇 분 정도 남아 있어요. 그 아. 바이러스가. 그걸 잡고 음. 내 전망에 갖다 대는 순간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기침을 할 때 음. 사실 조금 이 손으로 이렇게 맞고 기침하는 건 저희가 좀 피해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아, 손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 에티켓 지키기 위해 손으로 가리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소매, 옷으로 예. 차라리 없으면 그렇죠. 예,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감기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강연에서 마찬가지죠. 예, 꼭 민폐 안 예, 끼치려면. 이렇게. 현재 그러면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 감염병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질환, 그러니까 병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한의사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이제 한의학을 통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걸 통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지금 실제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진료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 한의학적 치료, 즉 중의학적 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병기를 분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써야만 하는 권고 처방들을 발표를 했죠. 예, 실제로 그 북경에서는 중서의, 그러니까 한의학적 치료와 의학적 치료를 결합한 환자가 1월 25일에 퇴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의 하남성에서는 중서 결합의 시스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치료와 한의학적인 치료를 결합한 치료 시스템을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 해요. 사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중의학 개입이 이게 좀 괜찮았다 이런 전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협진 형태를 도입할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서 결합이라는 게 한국에서 따지자면 약간 한양방 협진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협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제일 뭐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철진 원장님과 멋진 동생과 함께 우한 폐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결론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한데 치료법은 없다. 예, 면역력을 스스로 좀 어떻게 보면은 증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죠. 그게 유일한 예방책이자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예방을 하되 만약에 내가 의심이 된다면은 어떻게? 1339. 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좋아요, 구독 이야기를 해야 된다, 원장님. 아, 네. 여기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은 네. 좋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